그러니까 조사관이 되게 중요해요. 요것만 좀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재건축 재개발 어떻게 공부하면 되나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네, 여기 아주 처음부터 제가 아주 쉬운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재건축 재개발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저는 두 개를 주로 보는데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이라고 하죠. 어플이 있어요. 네,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비몽땅. 서울 같은 경우는 정비몽땅이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서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남하고 청량리 쪽 보도록 할게요. 이 두 곳을 한번 찾아서 어떻게 찾아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쉬워요. 네이버에다가 치면 됩니다. 정비몽땅. 클린업 시스템이라고 정비몽땅이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 가면 뭐 이런 게 나와요. 뭐 정비사업 여기로 들어가면은 정보 공개사업 사업장 검색 있잖아요. 네,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뭐 여기 나오죠. 한남은 용산구에 있잖아요. 용산구 한남동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한남 3구역이거든요. 3구역이 제일 빨라요. 지금 현재 관리처분인가까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단계를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단 구역 지정이 돼야 돼요. 재개발 구역 지정이 일단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요 앞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엔 좀 뭐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았으니까 구역 지정이 되면은 조합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추진위원회가 나중에 조합이 돼요. 네, 조합이 되면은 이제 진짜로 조합이 뭐냐면 그러니까 집주인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조합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납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조합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다음에 물론 단계가 여러 개 있지만 중요한 게 조사관을 좀 잘 알면 된다 그랬죠. 조사관 사업 시행 인가가 나요. 빨리 되면 2, 3년, 빨리 되면 2, 3년인데 뭐 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처분 인가 뭐 이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단계를 보시면 돼요. 요 정도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요 세 개.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가 됐으면은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구나. 사업 시행 인가가 났으면 중간 정도 됐구나. 관리 처분 인가가 났으면 이제 얼마 멀지 않았구나 라는 느낌이 나는 거죠.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은 이제 이주를 합니다. 거기 살던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걸 이주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을 부셔요. 집 부시는 거 철거죠. 네, 요거 할 때 요거 하면서 이제 공사 시작이죠. 착공 공사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할 때 요때 일반 분양을 합니다. 뒤에 뒷부분에 하면은 뭐 후분양이라고 하고 보통은 요 단계에서 일반 분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반 분양하고 나서 대체로 한 3년 후쯤 입주를 한다. 입주가 다 하면은 이제 할 일 다 끝났잖아요. 그쵸? 이 조합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죠. 그래서 이제 조합을 청산합니다. 청산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네, 대충 단계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사관이 되게 중요해요. 요것만 좀 기억하세요.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요거 뭐 몇 글자 안 되잖아요. 6, 3, 18, 18글자만 잘 외우시고 잘 기억이 안 나면 3글자 조사관. 네, 요것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단계가 궁금하면 여기서 검색을 해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요게 아실이란 데인데 요거는 구글에서 치면 나와요. 구글 가셔가지고 아실 이게 치면은 아파트 실거래가 나오죠. 네,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서울시 해가지고 지도를 이렇게 보면 돼요. 확대해가지고 하면은 근데 저는 이런 걸 다 끄거든요. 이게 좀 복잡해가지고 이런 걸 다 끕니다. 숨기기 하면 꺼져요. 네, 다 끄고 나서 봅니다. 네, 그럼 좀 보기가 편하니까 한남부터 볼게요. 한남 제가 관심 있으니까 뭐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럼 지금 제일 빠른 게 한남 3구역이 제일 빨라요. 원래 여기 보시면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이렇게 있죠. 근데 웃긴 게 1구역이 없죠. 네, 1구역은 보시면 여기 상업시설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태원 키논길 뭐 이런 것도 있고 상업시설이 너무 많아서 좀 이렇게 없어졌어요. 네, 구역 해제됐어요. 그러니까 1구역은 지금은 없습니다. 나중에 생길지 어떨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재건축이겠죠. 청와 아파트 재건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2구역, 네, 여기 3구역, 여기 4구역, 여기 5구역. 입지는 5구역이 제일 좋아요. 일단 한강변에 제일 많죠.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냥 걸어가도
한강이 그냥 보여요. 그냥 평지에서도 그냥 보여요. 뭐 특별히 높은 빌딩 아니더라도. 여기가 5구역 쪽이거든요. 따닥따닥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아, 여기 진짜 되게 심각해요. 이거 꼭 해야 돼, 재개발. 가서 보면은 막 다 요런 느낌의 아주 좁은 길들 있잖아요. 차 못 다니는 길들. 요런 게 엄청 많습니다. 엄청나게 큰 막 전신주 같은 것도 있고 좀 하긴 해야 돼요. 이렇게 아주 옛날 골목 느낌 나는 요런 동네예요. 재개발이 좀 시급한 지역인 건 확실한 것 같고, 이쪽에서 보면은 이게 다 보여요. 약 언덕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하여튼 좀 되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바로 맞은편이 여기 잠원동의 아크로 리버뷰 아시죠? 네, 그 아파트고, 저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또 아리팍도 보이고, 반대편에가 강남 뭐 반포나 잠원 이쪽이라서 되게 예뻐요. 뷰가 너무 좋습니다. 요런 뷰를 네,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여기 맞은편에 한남 5구역에 여기 재건축되면 5구역이 제일 좋아요. 5구역이 제일 좋긴 한데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3구역이 제일 빠릅니다. 투자를 원하시면 3구역을 보시면 되는데, 당연히 뭐 한남동 너무 좋은 동네니까 돈은 좀 많이 들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보시고 여기 있는 부동산 가서 뭐 입주권이나 나중에 일반 분양 뭐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거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청량리도 궁금하다. 뭐 청량리도 가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했듯이 똑같이 실제로 많이 가봐야 돼요. 제가 이거 뭐 유튜브,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를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유튜브를 보면서 하는데 그거보다는 직접 가봐야 됩니다.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요렇게 뭐 파란색으로 쳐진 게 무언가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청량역은 그냥 다예요, 다. 이 주변은 그냥 뭐 완전 천지개벽 되겠죠. 청량리 하면 뭐 되게 낙후된 동네잖아요. 네, 제가 20살 때 고대 다닌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걸어서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봤었는데 정말 낙후했었어요. 네, 그때 뭐 벌써 1999년이니까 24년 전, 뭐 아주 옛날이죠. 지금은 뭐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청량리역은 뭐 지금 천지개벽 많이 했죠. 이쪽에 보면은 L65, 여기가 뭐 나중에 대장 아파트 되겠죠. L65가. 아이고. 보면은 뭐 엄청나게 높은 건물들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가 청량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청량리랑 좀 많이 다르죠. 네, 최근이죠. 5월이니까 한 2달밖에 안 됐습니다. 뭐 아주 최근의 모습은 뭐 이렇습니다. 엄청나죠. 뭐 오피스텔이랑 뭐 요런 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주의할 점은 요 동네 뭐 부동산 가서 공부하는 건 좋거든요. 근데 부동산 가면 사장님들이 오피스텔 사라고 꼬드길 수 있어요. 청량리역의 오피스텔은 사지 마세요. 비추합니다. 나중에 물릴 위험이 되게 커요. 네, 지금 오피스텔 살 때가 아니에요. 네, 우리 아파트 위주로 공부하도록 하세요. 아파트나 뭐 주상복합은 괜찮아요. 이런 거 다 주상복합이니까. 이런 건 괜찮은데 선생님 여기 오피스텔 어때요? 뭐 아파트가 뭐 한 10억인데 오피스텔은 지금 7억이래요. 아주 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네,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도 되게 작습니다. 아파트 84랑 오피스텔 84 제곱미터요. 이게 완전 달라요. 크기 자체가. 오피스텔 84는 5구 타입보다도 좀 작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발코니 같은 거, 발코니는 서비스잖아요, 그쵸? 베란다 확장, 뭐 확장되면 이게 다 내 공간이 되니까 서비스 면적이 포함돼서 플러스 알파가 되게 크거든요, 아파트는. 그래서 또 쾌적도도 더 높고, 오피스텔은 그런 면에서 여러모로 좀 부족합니다. 상품 가치가 아파트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네, 이 동네 가서 오피스텔 함부로 사면 안 돼요. 네, 뭐 마피가 나고 막 이랬다고 선생님 마피래요. 이건 사도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이게 써있죠, 상가 오피스텔. 저는 둘 다 추천하지 않는데 괜히 낚여서 이런 거 사오지 마세요. 네, 충동 구매하면 안 됩니다. 괜히 또 노파심에 네, 한 말씀 드렸네요. 하여튼 여기가 계속 이제 발전할 거예요. 스카이 L65 뭐 아파트를 살 수는 없지만 뭐 요거 아파트를 사는 건 괜찮지만 오피스텔을 사는 건 비추다. 네, 알겠죠? 요거뿐만 아니라 여기 전반적으로 오피스텔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추천하는 건 아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축을 보세요. 기축. 레미안 크레시티. 이건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네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되면 얘랑 비교를 해볼 만한 거죠. 그래도 신축이니까. 이거는 2397세대 대단지죠. 거기다 레미안이고, 단점은 10년 됐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된 게 좀 단점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보면은 매매 84 기준으로 볼게요. 84
84 타입 제일 최저가가 12억 5천만 원이네요. 그쵸? 근데 84 타입 최저가가 12억 5천만 원에 지금 팔고 있는데, 만약에 청량리에서 분양을 하는데 15억에 분양한다. 그럼 완판되기가 어렵겠죠. 네, 아무래도. 그래서 요런 거랑 좀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2층이라는 거, 네, 참고하시고. 하여튼 요거랑 요 시세랑 비교를 좀 해보시면 된다. 분양권이 청량리에 있는지 모르겠네. 분양권이 궁금하다 하시면 아파트 분양권에 체크돼 있잖아요. 분양권만 체크하시고, 여기 보면 L65가 지금 분양권이 나오고 있네요. P가 한 5억 정도 되고 많이 떨어진 걸 거예요. 84가 P가 2억 5천. 요 정도면 크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데, 한번 보세요. 와, 이때 9억대가 있었네요. 어떻게 이렇게 쌌지? 네, 엄청 쌌네요. 네, 입주 앞치고 막 던진 거일 수 있죠. 네, 조금 더 볼게요. 실거래가 이렇게 보니까 또 재밌지 않습니까? 뭐 10억까지 나왔었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가 좀 기회일 수는 있어요. 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10억이면 P가 뭐 한 1억 정도밖에 안 붙었던 건데, 와, 이거 좀 괜찮았던 것 같네요. 그죠? 이렇던 때가 있습니다. 뭐 다시 10억이 될 수도 있으니까, 뭐 투자 관련해서는 뭐 제 판단을 믿지 마세요. 네, 본인 판단만 믿으세요.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이 공부용이에요, 공부용. 이거는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추천은 본인이 알아서, 네, 본인이 공부해보고 하면 됩니다. 저층인 게 좀 단점이긴 하네요. 네, 좀 고층 없나? 좀 높은 데에 고층인데 요 정도면, 근데 구조가 좀 애매하다. 그죠? 주상복합이 요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이게 베란다가 뭐 너무 없잖아요. 확장형이긴 한데, 이게 84 타입이긴 하지만 일반 아파트의 84보다는 좀 작은 느낌이 많이 날 거예요. 한 74 정도 느낌이지 않을까. 하여튼 조금 작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판상형 84가 되게 넓게 잘 빠졌잖아요. 요새 평면이 너무 좋으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여러모로 타워형이라 마음에는 안 들 수 있어요. 네, 참고하세요. 요게 한 13억 정도다. 고층 같은 경우에. 레미안 크래시티는 아마도 판상형일 것 같은데, 걔가 한 12억대 정도 된다. 네, 비교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분양권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이번 달에 하나 봐요. 네, 입주가 이제 이번 달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뉴스에서 한번 찾아보고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레미안 크래시티도 한번 볼게요. 84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구조는 이쪽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2층은 좀 싼 거니까 좀 높은 층, 고층으로 해볼게요. 12억 9천만원. 네, 그래도 3베이가 낫지 않나요? 네, 4베이가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L65보다 평면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아까 그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판상형 좋아해서, 저 옛날 사람이라. 네, 그러니까 보통 4베이를 좋아하는데 4베이가 있나 모르겠네요. 구조가 다 비슷비슷할 것 같습니다, 왠지. 레미안 크래시티는, 네, 요건 좀 별로예요. 그러니까 A타입이나 C타입이 좋은 것 같고, 네, 요거는 좀 별로라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뭐 제가 좋아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네, 뭐 요렇게 생겼죠. 뭐 여러분들이 봤을 땐 어떠세요? 뭐 그냥 그렇지 않나요? 네,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냥 요런 타입을 좋아해요. 뭐 요런 식으로 돼 있어갖고, 뭐 이렇게 돼 있어서, 뭐 거실, 안방, 뭐 방 뭐 요런 걸 좋아해요. 뭐 부엌. 네, 그리고 방 하나 정도 뭐 더 있어도 되고, 뭐 여기 뭐 화장실이 여기 있겠죠. 화장실과 드레스룸 있을 거고, 여기 알파룸 하나쯤 있고 현관 있고, 뭐 요런 걸 좋아합니다. 뭐 다용도실 있고. 저는 요런 포베이를, 요런 구조를 제일 좋아해요. 옛날 사람이니까. 네, 요런 구조는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뭐 취향 문제인가? 근데 남들이 좋아하는 걸 사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내 취향을 너무 따라하기보다는 나중에 팔 때도 생각해야 되니까. 안 팔 것 같죠? 네, 그냥 팔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 뭐 죽을 때까지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팔게 돼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제 방송 보는 사람들은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팔게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L65 관심 있는 분은 한번 가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이 그래도 이제 입주 얼마 안 남아서 분양권 던질 때이기도 하거든요. P도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내려간 것 같기도 하고, 뭐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죠. 뭐 요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정비몽땅에서 보고 하셔도 되고, 동대문구인가요? 보도록 하죠. 네, 청량리죠.
뭐 요것들을 참고해서 뭐 나오죠. 정비계획 수립, 뭐 그냥 계획 수립 나오면은 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건 좀 패스하고, 사업 시행인가 조합 설립인가 정비구역 지정, 이것도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조합 설립인가 뭐 요런 거 위주로 보면 됩니다. 그럼 6구역, 7구역, 8구역은 그래도 이제 뭐 몇 년 있으면 되긴 되겠구나. 뭐 최대한 10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6, 7, 8구역. 그러면 아실에서 6, 7, 8구역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여기 뭐 다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재개발 청량리 8구역 여기 써있죠. 좀 작네. 청량리 7구역. 6구역은 어딨어? 청량리 6구역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여기가 청량역이잖아요. 청량역은 앞으로 철도 교통의 요지가 될 거예요. 네. 청량역에 뭐 몇 개 한 10개 들어온다는 것 같은데, 네, 노선 제가 다 외우진 못해요. 하여튼 좀 되게 좋아질 것 같고, 요런 데는 걸어서 뭐 한 5분이면 갈 것 같으니까,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긴 조금 멀죠. 여기 지금 가서 보면, 되게 허름해요. 네, 제기동, 뭐 되게 별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재개발 되기 전에 가서 보면 좀 별로예요. 근데, 재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점점 좋아져요. 지금 상태는 뭐 약간 요런 느낌? 그나마 신축 빌라가 좀 들어오긴 했는데 좀 허름해요. 허름한 데가 재개발되는 거죠. 이게 허름한 데가 재개발되면 좋아지겠죠. 여기도 제기동 치고는 괜찮은 동네 같은데, 네, 되게 허름한 데 너무 많아요. 뭐 약간 좀 썩어 있는 느낌. 요런 사진 보면 되게 막 대비되지 않습니까? 뒤에는 뭐 고층 아파트 올라오고 여기는 시장이고, 그죠? 이 고층 아파트들도 옛날에는 뭐 청량리에 사창가 있고 뭐 그렇게 되게 환경 안 좋았던 데거든요. 그런 데가 이렇게 다 바뀐 거예요. 네.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량리가 지금 L65가 12억, 13억 정도 하는데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어요. 네, 투자 추천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가서 절대 오피스텔 사오지 마세요. 제 L65 뭐 제가 추천한 적 없지만 L65 얘기했다고 그 옆에 오피스텔이 더 싸던데 하면 곤란합니다. 네, 제가 추천드린 건 오피스텔이 아니에요. 이게 걱정되네. 여기 가서 오피스텔 덜컥 사올까봐.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라고 한 적 없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네, 재밌지 않습니까? 네, 방배 쪽도 한번 볼까요? 방배. 개인적으로는 강남 쪽에 관심이 많아서, 네, 방배 재건축에도 관심이 많은데, 여기는 아파트를 다시 짓는 건 아니지만 이건 재건축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괜찮아서. 재건축과 재개발은 조금 다릅니다.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요. 뭐 여기 지금 뭐 단계를 말씀드리면 5구역이 뭐 되게 빠르죠. 제일 빠른 게 6구역이에요. 2년 있다가 입주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여기는 올해 분양할 것 같아요. 올해 분양할 가능성이 높다. 늦어도 내년. 네, 여기 5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좀 힘들고 내년에 분양할 것 같습니다. 제 예상에. 좀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오염토 나왔다 그래서. 오염토가 나와서 좀 분양이 좀 늦춰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뭐 사업성이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살고 싶은 집 중에 하나예요. 네, 5구역 너무 좋아요. 6구역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 5구역 들어올 것 같고, 그 다음에 13구역하고 14구역은 좀 비슷해요. 13구역, 14구역 여긴 좀 비슷하고, 그리고 매우 늦게 이제 막 구역 지정되는 애기 재건축으로 15구역이 있습니다. 이거저거 다 합치면 6구역까지 하면은 꽤 많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다 되고 나면 방배에 이렇다 할 아파트들이 없었는데 이렇다 할 아파트들이 뭐 잔뜩 생기게 되는 거죠. 뭐 이쪽에도 이거 뭐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막 생기죠. 이 동네도 좋아집니다. 네, 여기 방배는 전통의 부촌이잖아요. 부촌인데 아파트가 그동안 별로 없었을 뿐인데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지어지면 여기에 가치가 많이 높아지겠죠. 제가 경매 강의하면 입찰법정 여기 가거든요. 여기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여기 입찰을 실제로 해봐야 되니까, 이게 뭐 수강생들이랑 가서 경매 법정 갔다가 점심 먹고 여기에서 또 임장을 하고 뭐 그리고 마무리 하거든요. 직접 가보면 느낌이 많이 달라요. 네, 우리가 방송 앞만 보고 유튜브 앞만 보고 뭐 강의 들어도 직접 가보는 거랑은 비교할 수가 없죠. 제가 이번에 경매 강의 하는데 재건축하고 같이 한다고 뭐 써놨거든요. 여기에서 요게 모집 경매생기초 9기 뭐 여기 가시면 자세히 나오는데, 이번에는 경매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도 같이 공부할 예정입니다. 경매가 다가 아니거든요. 일반 매매, 급매, 뭐 청약 다 중요하잖아요. 전반적으로 부동산을 좀 다 알 필요가 있으니까
재개발 재건축도 제가 기초적인 것들 자세히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줌으로 재개발 재건축도 강의하거든요. 오프라인으로 임장도 직접 가봅니다. 방배도 가보고 분당도 가보고 서울중앙지법도 가보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녹화도 해서 제공을 해드릴게요. 경매 강의도 물론 당연히 있죠. 경매 강의니까 원래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네, 보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이 되게 막연했는데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죠. 조금은 관심 갖고 조금씩 계속 공부하고 가보고 많이 가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도 많이 가보세요. 특히 지금 뭐 청량리 되게 화려하게 변하고 있으니까 청량리 좀 가보시고 건물 올라가는 거 보면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경기도 쪽에서 제일 관심 많이 갖는 데는 뭐 보이시죠? 엄청 많죠, 뭐가. 여기도 엄청 뭐가 많아요. 성남 쪽, 구성남이죠. 여기도 되게 많은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고 있고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쪽도 좀 많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네, 성남 쪽도 어저께도 좀 다녀왔는데 기회가 되면 이쪽에 대해서 설명도 나중에 좀 방송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새 아파트, 그러니까 이미 지어진 거 들어가는 방법도 있긴 하죠. 네, 이미 지어진 거를 들어가면 장점이 전세를 끼고 살 수 있으니까 투자금이 좀 적게 들죠. 하지만 다주택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많이 드니까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한 8억만 돼도 취등록세로 한 1억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기가 쉽지가 않죠. 앞으로 이게 다 예정지입니다. 예정지들. 이게 다 완전히 탈바꿈되면 성남은 엄청 좋아질 것 같아요. 광명 쪽도 되게 많죠. 광명. 이쪽에 광명 가면은 광명도 되게 많아요. 여기 뭐 신도시인가 보죠? 와, 어마어마하네. 광명 시흥 신도시가 이렇게 뭐 언제 될지 근데 잘 모르니까. 네,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 엄청 많죠. 여기도 광명도 훨씬 더 월등히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붙어 있는 데를 위주로 보시면 돼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아실에서 이렇게 좀 작게 보다가 여기 뭐야? 뭐 잔뜩 있는데? 그런 데 위주로 보시면 돼요. 네, 뭐 서울대 쪽도 지금 많이 되고 있죠. 방배 아까 말씀드렸고 과천, 네, 과천도 뭐 말할 것도 없죠. 엄청 많이 되고 있고 강남 쪽도 열심히 추진 중인데 개포 뭐 이미 많이 되기도 했고 좀 계속 되고 있고 이걸로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송파 쪽은 이쪽에 마천 쪽에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송파도 재건축 위주로 이렇게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잠실 5단지. 여기는 언제 될련지 어떻게 될련지 되게 기대되는 곳 중에 하나예요. 호기심이죠. 개인적으로 사고 싶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뭐 그런 곳입니다. 네, 여기도 이제 잠실 위성 크로바 뭐 거의 다 됐죠. 르엘로 되네요. 네, 1850세대. 뭐 잠실역 바로 앞이니까 뭐 좋지 않습니까? 좋은데 너무 많아요. 네, 이런 데들 좀 공부해보면 네, 여러모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악구 시흥동 재개발. 이쪽은 솔직히 제가 이렇게 관심이 많은 쪽이 아니라서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붙어있는 이름들이 그렇게 뭐 좋진 않네요. 보면은 공공 재개발, 모아타운, 신통기획 이게 다 처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오세훈표 약간 좀 요런 건데 아직 좀 결과가 안 나와서 가로주택, 모아타운 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좀 사업성이 애매한 게 이런 게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될지 안 될지 갸우뚱한 것들이 이런 게 붙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비슷비슷한데 다시 그러니까 신통기획은 그나마 좀 좋아요. 모아타운, 공공재개발 요런 거는 여러모로 좀 투자하기에 애매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칫하면은 현금 청산될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좀 위험하다. 하여튼 뭐 저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일단 네, 저는 이런 거 뭐 저는 좀 위험해서 조금 약간 좀 회의적이에요. 네, 관심 있는 분은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수업에서는 이런 거는 거의 다루지 않을 거예요. 네, 좀 저는 확실한 거 위주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사업성이 나올지도 잘 모르겠고 진짜 끝까지 가서 새 아파트가 되려나?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의심이 좀 많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노량진 1구역 진짜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노량진 1구역이 사업성은 진짜 엄청 좋을 텐데 거기에 상가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상가 많은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뭐 진짜 너무 좋은 곳이죠. 여기가 노량진 1구역이거든요. 그래도 여기는 참 좋으니까 네, 다 되고 나면 되게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좋은 곳 갖고 계시네요. 여기 역세권에다가 잘 하면 뭐 한강뷰 보일지도 모르죠. 네, 운 좋으면. 네, 되게 좋은 곳이죠. 네, 노량진 뭐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량진에도 뭐 모아타운 이럴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좋을지. 뭐 노량진 그냥 재개발 쪽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잠깐 광고하고 할게요. 네, 그 내일 오후 2시에 7월 4일이 내일이죠. 내일 오후 2시에 경매 생기초 9기 접수를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접수하시면 되고요. 수강료는 25만 원이고 줌 실시간 강의가 2번 있고요. 네, 오프라인 현장 수업이 이틀인데 3개가 있어요. 경매 입찰 법정이거든요. 네, 거기서 현장 수업하는 게 한 번 있고 재건축 임장을 2군데 갑니다. 방배랑 분당이랑 뭐 이렇게 2군데 가고, 네, 오프라인 현장 수업이에요. 이거는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녹화본도 드리고, 혹시나 다음에 보충 수업도 10기 때 보충을 원하시는 분은 보충 수업 가능합니다. 8기 때 못 하셨던 분들, 네, 이번에 오셔서 보충 받으시면 돼요. 그다음 녹화 강의로, 네, 기본 강의들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질문 받아드리고, 뭐 녹화본은 2달 동안 무제한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최고의 가성비 경매 강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입찰법정 다녀오고 현장 임장 저랑 같이 다녀와 보시면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오후 2시니까 네, 관심 있는 분들은 공지글이 따로 올라올 거예요. 네, 유튜브 커뮤니티랑 블로그에 올라올 테니까 거기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